여러분, 안녕하세요. HT 타코 채널을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다시 다국적 기업의 철수 파도가 중국 노동시장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별표 캐논, 별표 이 대규모 프린터 제조 공장을 폐쇄한 데 이어 소니도 갑자기 중국에서의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12월 14일 소니는 별표 광동성 후이저우, 해주, 별표에 위치한 주요 공장의 가동 정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3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즉시 일자리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약 3만 가구의 수입이 끊기는 것을 의미하며 원청 업체의 산업 생태계와 시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관계자에 의하면 소니의 철수는 단순한 기업의 이동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3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노동자에게 의존하고 있던 상업지구 전체가 활기를 잃게 됩니다. 음식점, 임대아파트, 소매점, 물류기업, 그리고 상류와 하류의 공급망에 있는 공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관련 중소기업을 포함하면 사라지는 일자리의 수는 막대할 것이며 그 실제 손해는 측정조차 불가능합니다. 한 네티즌은 공장의 3만 명뿐만 아니라 주변 점포와 협력 공장들이 폐쇄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업자 수는 최대 30만 명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스텔리. 나는 직원은 다음과 같이 슬퍼합니다. 시대가 전환될 때 가장 먼저 쫓겨나는 것은 가장 조용한 사람들의 그룹이다. 수만 명의 공장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있어 이것은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막막해지며 선택지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소니 후이저우 공장은 주로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광학 드라이브, 평면 패널 및 차세대 전자 부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광학 드라이브는 세계 시장 점유율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제조 거점입니다. 과거의 영광은 사라졌지만 소니의 철수는 아름다운 철수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떠날 때 회사는 노동자에게겐 플러스 3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즉 매년 1개월분의 급여에 3개월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근무한 직원은 13개월분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중국 노동법의 보상금 규정이 통상 겐 또는 넨 플러스 1분인 것에 비하면 파격적인 대우입니다. 많은 베테랑 노동자들은 퇴직금으로 20만 위안, 하나로 약 3,8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며 이런 양심적인 기업을 떠나는 것에 남다른 아쉬움을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이전 별표 캐논, 별표의 사례와 비교해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노동자의 SNS 계정에 따르면 캐논 직원이 받은 퇴직금은 매우 고액으로 별표 한화로 약 5,800만 원, 30만 위안, 별표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회사는 위로금, 재취업 활동을 위한 교통비, 취업 알선까지 제공했습니다. 당시 많은 캐논 직원들은 공장 문 앞에 나란히 서서 회사 사장을 배웅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또한 300명 이상의 직원이 캐논 중국 지역시인 오자와 히데키 씨를 공항까지 배웅하러 갔고 그 때문에 항공편이 18분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내수 기업들과 비교하며 인터넷 사용자들은 이것을 양심적인 외국 기업이라며 일제히 칭찬했습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사에 의하면 외교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는 가운데 비즈니스 리스크 증가와 시장 점유율 하락이 일본 기업들로 하여금 중국에서의 생산과 판매 의존도를 줄이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중일 긴장은 중국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에게 위험 경고 등이기도 합니다. 지난 11월 26일 니케이 아시안 리뷰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제국 데이터뱅크가 발표한 조사 결과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 중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중국을 꼽은 기업은 16.2%에 그쳐
2019년에 23.8%에서 크게 감소했습니다. 반면 중국을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간주하지 않는 비율은 늘어났습니다. 이 조사는 10월 20일부터 31일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1908개의 사가 대상이 되었고 그중 59%가 10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대기업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지난 몇 년 동안 중국과의 무역 감소 추세와 일치합니다. 일본의 대중국 수출과 수입은 모두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일본의 중국 수출은 3년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일본 무역진흥기구 제토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일본의 중국 수출은 2021년에 비해 24% 감소했습니다. 그중 자동차 부품 수출은 3년 연속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신차 시장에서의 일본 점유율은 반토막이 나 11.2%가 되었고 중국 토종 브랜드가 현재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용 로봇 등 특수기계의 수출도 3년 연속 두 자릿수 감소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일본의 중국 수입은 10% 감소했습니다. 2024년에는 중국산 노트북 수입 점유율이 전년 대비 4.3%포인트 감소하여 94.4%가 되었고 베트남의 점유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중국산 스마트폰 수입 점유율도 1.8%포인트 감소하여 87.7%가 되었으며 그 자리를 베트남과 인도가 채우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별표 타카이치 사나에 의원 또는 전 장관 별표 이 11월 7일 국회에서 대만 안보에 대해 발언한 것에 대해 중국 공산당 CCP는 다시 이 문제를 자국민을 향한 선전 도구로 사용하여 일본 여행이나 유학을 피하도록 경고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거론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행동은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에게 리스크가 높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중일 관계의 긴장이 높아지기 전부터 일부 일본 산업은 중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전략의 다변화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관광업에서는 홋카이도를 찾는 중국 본토 및 홍콩 관광객 비율이 2019년 동기 42%에서 지난 8월에는 23%로 감소했습니다.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는 한국 관광객이 이 지역의 관광 수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아용품 제조업체인 별표 피전, 별표도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인도와 서구 국가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11월 초순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의 자동차 메이커인 도요타와 인도 시장에서 약 4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스즈키는 각각 인도에 총 110억 달러의 투자를 발표하고 자동차 생산과 수출 능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혼다 역시 인도를 전기 자동차 생산 및 수출 거점으로 활용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일부 산업 간부들은 인도의 저비용, 풍부한 노동력 및 정부 우대 정책이 중국 시장과 생산 기지에서 중심을 옮기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지적합니다. 2025년 1월에 발표된 아시아 투자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에서 아시아로의 직접 투자, 특히 중국에 대한 투자가 팬데믹 이후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환경 규제, 에너지 비용 및 인건비의 변화가 기업들이 탈중국을 검토하는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